국민연금은 글렀어요. 5천만 원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으면 2000%씩이 나요. 이걸 국가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70세 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80, 90까지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일단 내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 많아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이 전 국민 다단계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이제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질문들 전에 국민연금 네. 약간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연금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국민연금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야, 너희네 자녀 한 명이 6, 7명의 뭐 노년인구를 부양해야 된다. 이게 다 이제 국민연금과 연동된 얘기인데요. 네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이제 개혁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사실 이미 늦었죠. 네, 늦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이언트 TV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글렀어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개혁은 되겠죠. 아마 개혁 이후에 실제로 그게 납입보험료라든가 현실화되면은 좀 반발들이 많이 있을 거고, 뭐 우리 국민들의 특성상 그냥 좋은 게 그런 거지라고 그냥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금에 대해서 고갈 시점이 좀 늦춰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받는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개혁이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미루고 지금도 사실상 개혁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개혁이라는 것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기금이 이제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늦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내라. 내는 건 더 내야 되고, 덜 받아라. 받는 건 덜 받아야 되고, 늦게 받아라. 이렇게 세 가지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 할 것인지, 뭘 선택하실 것인지.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낸 안을 보니까 더 내라가 핵심이고, 그다음 늦게 받아라라는 안도 있어서 65세부터 68세까지 연장하는 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덜 받아라라는 것은 체감적으로 사실상 받는 금액이 떨어지는 건 좀 그러다 보니까 덜 받아라는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아니, 더 내고 더 받을 거면 왜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감수해야 되려면 어쨌든 핵심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 눈치 보고 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덜 받는 건 그러니까는 좀 더 받게도 하자. 그러면 또 기금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후세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여러분 인구구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연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인구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곤란스러운데, 국민연금이라는 자체가 왜 이렇게 기금 고갈에 처하게 됐는가를 보면은 일단은 제도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88년도에 시행됐을 때 보험료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어요? 보험료율이 3%였어요. 내가 월급의 3%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좋아, 3% 냈어. 나중에 연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만 원 벌어서 3만 원 내면 노후에 7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주는 겁니다. 대박 아니에요? 숫자를 계산하신 분들은 계산해보세요. 내가 3만 원씩 40년 내가지고 70만 원씩 평생 받아. 이게 말이 되는 연금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6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셔가지고 20대 중반, 88년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신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은퇴하셔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연금을 받게 되시는 그 60년대 중반생들의 중에서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 이분들의 국민연금이 얼마냐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내신 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금 총액이 1억이에요. 1억. 자, 근데 그 1억 중에 절반은 누가 내줬죠? 회사가 내줬어요. 내가 낸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국민연금에 낸 돈이 1억인데 1억을 낸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연간 200이 아니고 한 달에 200이에요. 한 달에 200이면 연간 2,40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4년 받으면 1억이에요. 내가 평생 낸 돈이 1억인데
물론 거기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익률 이런 걸 감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런 걸 다 배제한다 하더라도 내가 낸 원금이 1억인데 내가 4년만 받으면 원금 받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40년을 사신다. 그럼 원금의 10배를 받아요. 수익률은 1000%입니다. 1000% 수익 나는 거 보셨어요? 네? 없죠? 네. 쉽지 않아요. 자, 이런 게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소수가 아주 극소수가 잘 찍어서 수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금 가입하신 그분들의 대다수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내가 낸 돈 얼마? 5천만 원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으면 2000% 수익이 나옵니다. 이걸 국가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지. 그 당시에는 70세 되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80, 90까지 살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데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다단계의 구조잖아요. 다단계. 원래 계속 가입자가 들어와야지 이 다단계가 유지가 됐는데 가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오니까 내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 많아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이 전 국민 다단계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정말 쉽지 않다. 결단은 빨리 내려야 되지만 결단을 또 내린다고 해가지고도 탄소 없게 돼가지고 그냥 수명을 연장하는 구조이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55년은 고갈되어 있는 걸 2070년, 2090년은 늘릴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세이신 분들에게 니네 70세, 90세까지는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들에게는 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회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이 국민연금 제도가 진짜 수백 년 유지되는 제도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국민연금 갈수록 다단계 구조가 돼 간다는 말씀이 조금 이제 뭐 사실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빨리 결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어려운 뭐 정치적인 문제가 다 엮여 있고 뭐 예, 국민들이 낸 돈이 있고 또 받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생의 문제인데 그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어떻게 해결하는지?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해결책을 제가 뭐 저도 민간에서 일하지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내지만 결국 그 문제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한번 해결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금은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불만인 것도 있지만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부르면 아무 불만이 없어요. 좀 이해가 가. 그래. 좀 못해도. 그죠? 근데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의 문제를 민간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은 어차피 고갈되고 있고 어차피 점점 줄어들어요. 해결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봐야 답이 없으니 이거는 이거대로 해결을 하되 어차피 이거는 끝이 보이는 작업이다. 자,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민간에 대한 지원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퇴직연금도 얘기했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금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목돈으로 빼가지 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못 빼나게 강제를 하든가 지금 당장은 불만이겠지.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이거 연금 받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의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여러 가지 민간 연금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금 상품들에 대해서 국가가 세제 지원을 더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그 국민연금 기금 채워주느라고 거기다가 세금 쓰지 말고 차라리 민간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줘서 개인들이 개인 연금을 준비할 때 연금을 더 많이 준비하면 더 많은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사적 연금들을 준비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니까 국민연금이 좀 덜 나와도 어차피 내가 개인연금 많이 있는데 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다가 개인연금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부자 감세다. 뭐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뭐 세제 지원을 해주면 세수가 감소한다. 그렇지 않아요. 연금은 세제 지원을 해주면 해줄수록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연금은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결국 쓰게 되는 자산입니다. 나중에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자산이기 때문에 다 쓰게 돼요. 그러면
내가 연금 가입할 때는 세제 지원 받았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돈을 내가 나중에 다 쓰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 돈으로 기름 넣으면 유류세 내는 것이고, 이 돈으로 밥 사 먹으면 거기 부가세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담배 피면 뭐 개별소비세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돌아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쓰기에 유도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의 자산의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 더 연금 많이 가입해야 돼요. 서민들이 한 달에 1, 20만 원 가입하는 거 가지고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기여가 되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만약에 1억씩 연금 받아버린다. 그럼 다 쓸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일 또 나오는데 내가 이걸 남겨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국가 경제가 선순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민간연금, 개인연금,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고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해서 요번에 그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이제 발표를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그맣게 담겨 있더라고요. 뭐 다층 연금 이렇게 지원.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